자, 내가 오랜만에 강의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간계 아주 중요한 명제죠. 시작은 가성비로 하고 마지막은 브랜드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클래스에 105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가성비로 시작을 해서 브랜드로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근데 가성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브랜드 만드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그야말로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장명해야 돼요. 이게 1번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명에 맞추어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저랑 공부 많이 하셨죠? 브랜드의 3가지 개념. 브랜드의 3가지 개념 기억나시나요? 기능제이거나 경험제이거나 상징제이거나 이 3가지 관점 중에 하나로 브랜드의 컨셉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트의 설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브랜드 컨셉트를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상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억이 2가지예요. 의도적인 정보 처리가 있어요. 의도적 정보 처리. 두 번째는 비의도적. 의도적 정보 처리라는 거는 그 대상을 내가 마음 먹고 꼼꼼히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적는 분들 많잖아요. 이 적는다라는 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를 기억해야겠다라는 의도적 정보 처리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밥 먹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기가 막 우르륵 지나가긴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죠. 이런 거는 의도를 갖지 않는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 정보 처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비의도적 정보 처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번째 필요한 거는 고객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고객이냐. 정의되어진 고객이 뭘 하는 거예요? 의도적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뭘 또 집어넣어요? 4번의 이벤트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제 수업을 대충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도 아주 강의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님, 개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죠? 개인 브랜드는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기억률이 높아지고 기억률이 높아지면은 그 특정 대상을 개인 브랜드로 기억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뭘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쌓이면은 저절로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결과 변수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 그러면 그런 저절로 쌓이게 되는 브랜드 결과 변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이벤트는 뭐냐면요. 경험 공유입니다. 경험 공유. 그 사람과 나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과의 경험이 있었겠죠.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여행 갔을 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또 좋은 것만 있나? 나쁜 경험도 많죠. 싸웠을 때, 온갖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좋고 나쁜 게 모여서 부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 기억이 저장되는 거예요. 기억이 저장되면은 나중에 기억이 회상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불러낼 때 하나의 인상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브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 중에 아주 중요한 기억이 뭐냐면은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억 내용을 저장하는데 이것을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딩 메모리를 만드는 게 뭐예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메모러블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메모러블 이벤트. 기억이 날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억이 날 만한 이벤트를.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잘 기억하세요. 1번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이 만들어지면 기억이 저장되는 거고 필요한 순간에 회상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인상이 만들어져. 아,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달달했다. 그때가 괴로웠다. 이런 인상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때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가 만들어지려면 인상이 있어야 되고, 인상이 있으려면 회상이 돼야 되고, 회상이 되려면 사전에 저장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이전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경험을 만들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벤트의 캐리오버 이펙트, 이벤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간이 제가 몇 달이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연구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대개 90일이에요, 90일. 한 서너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먼 옛날 이야기 같아. 그죠? 그래서 90일 정도 되면은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90일마다 한 번씩 무슨 이벤트? 기억할 수 있을 만한 4번의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 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4번의 이벤트를 준비하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기억이 에피소딩 메모리로 들어가는 거고 에피소딩 메모리는 결국 이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벤트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개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4개의 이벤트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죠. 이런 이벤트는 어디서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얻나? 어디서 얻을까요? 어디서? 제가 사례를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례를 수업 시간에 한 100개도 넘게 해드렸거든요. 거기서 보고 쫓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12월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쉬운 4개의 이벤트 코스 만드는 내용을 강의도 해드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드리고 실제 준비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리뷰해드리고 결과 같이 공유해드리는 4개의 이벤트 코스를 12월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좀 제대로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음 달에 열리는 4개의 이벤트 코스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혼자 하시면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연을 한 적어도 5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해드릴 생각입니다. 12월, 1월 2달 동안. 네, 이 정도로 할게요.